낙엽이 덮여서 아직 보이지 않고 여기는 지금 드러나서 확 보이는 장소라서 이게 카메라상에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딱 초록색 부분과 그 다음에 낙엽 부분 이렇게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두 개를 심었는데 이제 한 개 잎자리가 옆으로 하면 한 3개 정도 이제 번식이 됐죠. 저렇게 번식이 이제 자꾸 되는 거예요. 다만 내륙종 5대 산종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것은 해발 400m 이하로 내려가면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그 이제 밭에서 그 산마늘 씨앗 뿌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렸는데 1년 뒤에 모습이 얼만큼 자랐나? 그 당시에 저희가 또 산에다가도 그 똑같은 살포기로 산마늘 씨앗을 이제 뿌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산마늘이 얼만큼 자랐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산이랑 밭이랑 자라는 게 성장률이 좀 차이가 난다라고 그때 말씀을 했었잖아요. 근데 1년 정도에도 그게 눈에 확연하게 차이가 나나요? 1년짜리도 밭에서 기르면 시비를 하겠죠. 아무래도 거름을 주면 많이 크는데 저는 원래 거름을 주지 않고 그냥 키우는데 아마 지난번 본 거나 산에가 본 거나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밭에서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밭에서 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름을 많이 주죠. 그래서 많이 키우지. 밭에서 하는 사람들 말고 아버지 같은 나 같은 경우에는 뭐 별 차이가 없죠. 근데 굳이 왜 밭에다가 저렇게 하신 거예요? 그 밭이 있으니까 한 거라니. 거기서 씨를 바뀌고 옮기고서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거고, 네. 거기에서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를 모를 키워서 산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그건 납품용이니까 거기다 한 거고, 또 여기 산에도 똑같은 게 있으니까 가서 한번 보면 이게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실상 저기 밭에서 하는 거는 그냥 밭이 남아 돌아서 했다라고 그냥 정리를 해도 되네요. 사실상 남아 돌아서 했다. 그러니까 일단 밭이 있어서 했어요. 그래서 다른 작물보다는 그게 손이 덜 가니까 일단 다른 작물 계속 손이 가야 되는데 이게 손이 안 가니까 그 작물을 선택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또 다시 드리냐면, 굳이 일반인이 밭을 구해가지고 시비 안 줄 사람이면 밭을 구해가지고 밭에다가도 심고 또 산에다가도 또 심을 필요는 굳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질문 드린 거예요. 시비를 굳이 안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굳이 시비 안 하고 밭에다가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하우스 대를 하고 위에다가 차광망을 쳐서 그늘을 지워가지고 그래 갖고 이제 성장을 조금 늦추고 또 연하고 출하 시기도 조금 늦추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뭐 저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밭에서 하는 거나 산에서 하는 거나 저는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밭에서는 단위 면적당 많이 재배를 하고 3년을 키우려면 캐가지고 옮겨서 납품용이나 산으로 옮겨 심는 용도니까 거기다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산하고 비교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장단점을 판단하고 또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계속 질문 드릴 때마다 강조하는 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그러니까 뭔가 그냥 대화하듯이 빠르게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답을 해주실 때 좀 뭔가 장황하고 좀 어렵게 들릴 때가 가끔 있어요. 제가 편집으로 그걸 다 날리고 최대한 다 붙여가지고 쉽게 만드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근데 좀 억울해요. 그 보시는 분들이 그거를 좀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황하게 설명하면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는데 그게 한계고, 그렇게 할 때마다 내가 가끔가다 들어가 보니까 악플이 가끔씩 달리더라고. 근데 그 악플 다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난 있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전해주고자 하는, 그렇지만 듣는 분들이 정리가 안 됐다 그래서 거기다 굳이 악플을 달 필요가 있을까? 뭐 넘어가긴 하지만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저도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게, 많이 아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좀 뭐 무슨 저런 유치한 질문을 해, 저거 뭐 다 아는 거 질문을 해, 이럴 수도 있지만 또 귀농이나 이런 농사를 접해보시 않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질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지식이 뛰어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냥 조용히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셔서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아무튼 간에 초보자들, 또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의 포커스에 맞춰서 이게 이제 질문과 대답이 들어간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네네네. 조금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듣기에는 내가 듣기도 조금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노하우 할 것도 없지만 경험을 들려드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과 잘 조합해서 더 좋은 방향,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네, 좀 같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 이런 악성 댓글이 많아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거의 없기는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정말 간혹 가다가 한두 분씩 계시는데 뭐 저도 그냥 무시하긴 하는데 그냥 좀 다른 분들도 좀 눈살 찌푸려지는 글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일단 한번 올라가 보시죠. 가시죠. 지금 이 산은 2년 된 거예요. 요 뿌린 지가, 그러니까 재작년에 뿌렸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1년짜리가 올라왔고 올해 이게 이제 2년 큰 건데 보시다시피 씨가 붙은 데는 이렇게 지금 잔디밭처럼 보이시죠? 여기 2년짜리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베게 뿌려가지고 잎사귀가 큰 거는 크고 작은 거는 작고. 그러니까 이 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짜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2년짜리 말고 또? 이제 작년에 뿌린 거 1년짜리 올라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올라가면 7년짜리 심어 놓은 거 있고. 그럼 그렇게 1년, 2년, 7년 이렇게. 그렇죠. 그럼 1년짜리는 지금 포인트가 또 어디야? 여기는 지금 밑에 쪽이잖아요. 여기 이제 저쪽 한참 나가야 되고, 이게 이제 산으로 올라가면 다 뿌렸는데 낙엽이 덮여서 아직 보이지 않고, 여기는 지금 드러나서 확 보이는 장소라서 여기를 지금 소개하는 건데, 보시다시피 새파랗게 그냥 잔디밭처럼 올라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심으셨어요? 다 살포기로 뿌렸어요. 그때 저희가 보여드렸던. 예, 기계치고 살포기로 전부 다 뿌린 상태예요, 그냥.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산에다가 심으면 고도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건 상관은 없나요, 산마늘? 산마늘은 고도하고 큰 상관이 없어요. 두 가지인데 산마늘이 내륙종 산마늘, 오대산 종이죠. 그것은 해발 400m 이하로 내려오면 안 살아요. 그건 점점 죽어지고, 이 산마늘은 울릉도 종이기 때문에 400m 이상 올라가면 늦게 나와요. 또 지금은 여기 이제 강릉에서 해발 한 150m 되나요? 이게 이 정도만 다 올라오는데, 우리 지금 저 백두대간에 있는 그 해발 900m 되는 농장은 이렇게 이거 3분의 1도 안 올라. 지금 한 20일 더 있어야 이렇게 되는, 이제 이런 차이가 좀 있죠. 그 저번에 말했을 때 산에서 키우는 거랑 그 다음에 밭에서 키우는 거랑의 차이가, 산에서 키우는 건 성장률이 아까도 말했지만 좀 늦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좀 큰 거 같거든요.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여기다가 시비를 했다면 이보다 더 크죠. 쉽게 말하면 무량하게 크는 거죠. 근데 이 상태는 그냥 자연 그대로 씨만 뿌려놓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시비를 뿌린 것보다는 훨씬 작은 거다. 그렇죠. 시비를 하면 이보다 훨씬 크죠. 근데 지금도 벌써 제가 보니까 이게 엄청 큰데. 그 큰 거는 있고 작은 건 작고. 그럼 1년짜리 만나러 일단 예, 다시 예. 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갑시다. 자, 여기는 이제 작년에 살포기로 뿌린 이제 1년근 발화가 비교적 좀 잘 된 곳이에요. 좀 너무 되게 발화가 됐는데, 여기서부터 저기 보이면 여기 쭉 올라가면서 산 능선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살포기로 작년에 뿌린 곳입니다. 저 능선까지. 요게 이제 여기 이제 1년을 자라면 이제 요 상태가 되죠. 이게 아직도 여기 보시면 씨가 붙어 있네요. 그 껍질이 붙어 있는데 요게 1년짜리고요. 2년이 되면 아까 보셨지만 이 잎사귀가 한 이만큼 넓어집니다. 이거 한 크면 한 5배 이상 넓어지죠. 그리고 3년이 되면 좀 이제 세력이 좋은 애들은 이제 잎사귀를 2개를 내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3년째도 하나를 내고 4년째는 이제 양쪽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4년째는 우량하게 큰 놈들은 이제 씨를 맺는, 꽃을 피는 이제 그런 식물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살포기만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잘 붙었죠? 엄청 많이 나오네요. 이게 진짜 신기하게. 이게 이제 살포기로 뿌린다 그러더라도 그냥 뿌려서는 안 되고요. 이게 알씨거든요. 산마늘은 7월 말경에 씨가 이제 여물면 밭에서 받아가지고 그 씨를 털지 않고 그거를 그냥 그 껍질채로
같이 이제 뿌리는 게 가장 발화율이 좋습니다. 그렇게 뿌렸을 경우에는 조건만 좋고 습도만 맞으면 가을에 11월 달쯤 이렇게 이제 싹이 터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해 다 올라오죠. 근데 이제 그거는 소량할 때 문제고, 저희처럼 여기다가 이제 이 RC를 보통 여기다가 20kg, 많일 때는 40kg를 뿌렸거든요. 그러면 깨같이 만들어 놓은 그 딱딱한 RC가 개갑 과정이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그냥 뿌리면 발화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안 올라와요. 그러면 그것을 개갑 과정을 거쳐서 개갑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고 이 씨가 겨울을 낫다라는 착각을 주게끔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표면 타파를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살포기로 뿌리는데, 뿌려놓은 상태에서도 보시다시피 흙의 습도가 유지된 곳은 이렇게 새파랗게 올라오는데 좀 메말라 있는 곳 양지 쪽에는 씨가 좀 확실히 덜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셔서 뿌리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 상태라면 그냥 두면은 여기서 채취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많이 자라면 사람이 손을 대서 옮겨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죠. 그래서 이 자리에 놓고 그냥 길러서 수확을 할 목적이라면 이렇게 베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좀 듬성듬성 요거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 발화가 될 정도 이렇게 뿌려야지만 적당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살포기로 뿌리더라도 조금 이렇게 넓게 분포해서 뿌리는 게 낫겠다. 여기서 계속 채취를 할 거라면. 그렇죠. 근데 그것도 5년, 7년, 8년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빽빽하게 되잖아요, 또. 그렇죠. 자꾸 번지죠. 번지는 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량하게 번지면 나중에 지금 우리 저 백두대간에 있는 게 한 보름이나 20일 있으면 아마 이제 굉장히 우량으로 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거 다시 찍어서. 그러면 한 움큼 잡으면 뭐 보통 10개, 20개씩 한 자리에서 자라니까 이렇게 자꾸 낫으로 별 정도로 잘 자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 그건 분구가 돼서 그렇게 자란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분구되기 전에 올라온 게 지금 빽빽하게 올라왔으니까 요거는 또 어떻게 키울지, 이거는 이제 심으시는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죠. 정리를 잠깐 하면 얘네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번식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빽빽하게 올라왔으니까 나중에 요거는 이제 좀 옮겨가지고 또 좀 넓게 분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살포기 처음에 뿌릴 때 조금 더 넓게 분포했으면 이럴 일이 없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채취가 목적이라면 이렇게 베개 뿌리면 안 된다. 이게 카메라상에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딱 초록색 부분과 그 다음에 낙엽 부분 이렇게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게 그 실제로 보면은 경사도가 완전히 이렇게 골짜기처럼 이렇게 탁 꺾여 있는 형상이거든요, 지금 여기 산의 그 형태가. 그래서 이쪽은 양지고 이쪽은 아무래도 음지고 습도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저쪽에 씨앗을 분포를 아예 안 한 건지도 조금 궁금해요. 저쪽에 한번 비춰줘 볼래요? 저기 저런 데는 지금 똑같이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저기는 씨가 이렇게 안 팔았죠. 저기도 뿌렸는데도 다 안 나온 거예요? 이거 나오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나온 자리가 저 자리고 여기 너무 베개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나왔냐면 보시다시피 낙엽이 덮고 있어요. 낙엽이 덮고 있으니까 밑에서 씨가 발화돼서 올라오는데 장애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쫙 보시면 알지만 씨가 발화되는 조건은 낙엽이 덮고 있으면 씨가 발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낙엽이 없는데, 그래서 살포기로 뿌린 후에 그 다음 해는 반드시 그 살포기를 이용해서 바람을 이렇게 송풍기를 이용해서 전부 다 이 쓸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봄철마다 그 살포기 송풍기를 가지고 이 낙엽 쓸어내는 역할을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 낙엽이 있는 공간에도 분명히 올라오긴 올라왔을 텐데 지금 낙엽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가려져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양지의 영향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맞는 말인데 그 낙엽 때문에 가려져서 밑에서 발화를 하고 그 낙엽을 뚫고 올라오지 못해서 도태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낙엽을 그래서 송풍기를 걷어내주는 작업도 필요하다, 저런 공간에는. 반드시 해요. 임업에서 하는 사람들은 봄에 송풍기 가지고 산양삼 올라오는 밭에도 낙엽을 쓸어내고 이렇게 산마늘이 있는 밭에도 낙엽을 쓸어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선호하지 않는 게 이 낙엽이 썩어가지고 여기에 유기물과 퇴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과 연계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거는 각자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농사 짓는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거, 또 저는 그냥 말하기 편하게 이걸 풀어낼 시간도 없을 뿐더러 태평농법이라고, 자연농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연에게 맡기는.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게으른 농법이라고.
근데 뭐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고 조건에 맞춰서 그렇게 이것은 농사를 지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 중에 한 명이 전데 제가 봤을 때는 게으른 농법이에요, 이거. 왜냐면 어쨌든 간에 농사, 물론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적당히 돈은 이렇게 좀 관련이 있잖아요. 농사라는 것 자체가. 나 혼자 다 먹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적당히는 관리를 좀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게 송풍기로 이제 걷는 방법을 선호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적당히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다 걷는 거 아니고 적당히, 그러니까 좀 남겨둘 정도는 좀 남겨놓고, 그렇다고 또 다 남기지는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또 그 여기 산에 또 아까 7년짜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7년짜리 저쪽에 이제 시범으로 심어놓은 거 있는데 네. 한번 가보죠. 여기는 이제 7년째 크는 건데요. 원래는 이걸 두룩을 지어서 빽빽하게 이렇게 재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저 줄을 띄우고 심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아마 경사도고 있고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심었어요. 보시면 이게 골이 넓죠? 이 골이 넓은 데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수확을 하도록 아마 이렇게 띄워놓고 식재를 했어요. 근데 번식은 아직 많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되는가 하니,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해가 많이 들어와요. 해가 많이 들어오는 곳에 밑에 땅이 비옥해서 질소질이 풍부하면 얘가 우량으로 크는데, 보시다시피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량으로 키우고 번식을 시키려면 여기에 이제 유박이나 시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비성이거든요. 많은 이제 질소 거름을 필요로 하는 작물이지만, 이 보시다시피 이런 환경에서 자연으로 키우는 거로 하다 보니까 번식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게 내년쯤 가면 번식이 활발하게 이제 일어날 걸로 보여져요. 저기 보시면 2개를 심었는데 이제 1개 잎자리가 옆으로 하면 한 3개 정도 이제 번식이 됐죠. 저렇게 번식이 이제 자꾸 되는 거예요. 잠깐 이제 더 설명하시기 전에 이제 이해가 안 가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지금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살포기로 뿌린 게 아니고 이미 산마늘이 5년 자란 것을 여기다가 들로 심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본인께서 직접 하지 않으셨고 작업자분들이 이제 대신 해주셨어요. 근데도 여기 그때 현장에 있지 않으셔가지고 현장 지휘를 안 하신 상태여서 본인 책임이죠, 이거는 사실. 이렇게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작업자분들한테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야 했는데, 이제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작업자분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하고 하신 상태니까 이건 본인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굳이 뭐 책임지고 자식할 거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놓고 또 뭐 자라고, 얘가 한 해 살고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자라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어떤 없어요. 다만 잘 커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계속 궁시렁궁시렁 거리길래 아까부터 이게 카메라엔 안 담겼는데 이거 왜 이렇게 심었지 계속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하길래.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때 왜 3년짜리를 이렇게 옮겨 심으라고 했는데 왜 5년짜리를 이렇게 옮겨 심었지?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것도 같아요. 2년짜리도 이제 옮겨 심는 게 되고 3년, 4년, 5년 다 되는데, 중요한 거는 산마늘은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면 원 뿌리는 도태돼요. 얘네도 수명이 있어서. 그러면 양파만 같이 이렇게 감싸지고 옆에서 다른 촉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양파만 같이 감싸지지 않고 그 다음에 팥뿌리처럼 생긴 게 그게 건강한 묘거든요. 근데 얘네는 한 5년 된 건강한 묘를 갖다가 여기다가 옮겨 심어서 번식을 계속 시켜서 원 뿌리는 도태되더라도 나머지 새끼 뿌리들이 계속 번식되는 걸 이제 목적으로 해서 갖다가 옮겨 심은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꼭 3년 것만 심어야 되나? 그거 아니에요. 3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6년짜리 아무 거 갖다 심어도 얘네는 자생력이 좋고 잘 자랍니다. 또 한 가지는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다 이걸 옮겨 심어도 잘 자생하고요. 어떤 분이 그 댓글을 제가 보다 보니까 해발 고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해발 고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해발 뭐 10m부터 그러니까 1000m까지도 잘 살아요. 사는데 나는 시기가, 봄에 나오는 시기가, 성장 속도가 다르다는 것 뿐이고, 햇빛이 들어오거나 따뜻한 지역에는 빨리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미 여기 지금 강릉 여기잖아요. 뭐 해발 한 150m, 200m가 안 되는 곳인데도 지금 벌써 다 채취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됐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해발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다만 내륙종, 오대산종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것은 해발 400m 이하로 내려가면 자생력이 떨어지고 도태됩니다. 참고하시고 오대산종을 선택할 건가 울릉도종을 선택할 건가를 결정하시면 되고, 울릉도종은 사실은 채산성이 좀 범위가 넓고 그런데 오대산종은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대신에 조금 맵고 맛이 좋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나 다음 주쯤에는 그쪽 농장으로 가서 해발고도 이렇게 높은 곳에서는 지금 한 얼마쯤 자랐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안을 해 주셔야 할 점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기랑 또 그때 촬영하고 있는 시기랑은 한 15일 정도는 최소한 차이가 난다라는 점 감안해 주시고 성장 속도를 그러니까 참고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또 그때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대산종하고 이 울릉도종하고의 그 자세한 차이점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자.